저는 그날 시골 장례식장 뒤편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문을 열었답니다. 낡은 자물쇠는 녹슬어 뻑뻑했지요. 억지로 돌려 연희거미줄이 얼굴을 스쳤고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쉰내가 후 끼쳐왔답니다. 창고 안은 온통 오래된 잡동사니들로 가득했지요. 먼지에 파묻힌 고장난 농기구들 언젠가부터 쓰지 않게 된 달아빠진 세간살이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답니다. 그 구석 한편에 유독 눈에 띄는 낡은 공구함이 있었지요. 할아버지의 것이었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공구함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골칫덩이 중 하나로 여겼을 뿐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참으로 모질고 고집스러운 분이셨지요. 평생을 그렇게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 심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냐 쓸데없는 짓 말고 어른들 말이나 들어라 같은 모진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으셨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모른답니다. 속정은 깊다고들 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차갑고 무뚝뚝한 어른일 뿐이었지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슬픔보다는 답답함이 더 컸답니다. 이제는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못난 생각마저 들었으니 제가 얼마나 못난 손자였는지 고백해야겠지요. 장례식 비용이며 밀린 병원비 그리고 이 많은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에게 남겨준 숙제 같았답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운 그 모든 부담 속에서 저는 공구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낡은 나무 상자는 오랜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요. 표면은 거칠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답니다. 톱밥과 흙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났거든요. 이 공구함마저도 제게는 할아버지의 고집스러운 흔적처럼 느껴졌답니다. 그저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무정하고 매정한 사람이었답니다. 며칠 밤낮으로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마치 끝없는 구덩이에 빠진 듯한 고통이었답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제가 며칠 휴가를 내어 시골집으로 내려온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생을 혼자 사셨지만 그분의 살림살이는 마치 10식구가 살았던 것처럼 방대했답니다. 낡은 옷가지들 잔뜩 쌓인 서류 뭉치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가구들까지 집안은 온통 잡동사니로 가득했지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먼지가 훅 끼쳐오는 옛날 사진첩을 보다가도 인해 이걸 언제 다 정리하나 하는 한숨만 터져나왔답니다. 쓸데없는 지출로 가득 찬 영수증 더미를 발견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무계획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답니다. 정말이지 제가 어릴 적부터 싫어했던 그분의 고집불통 같은 성격이 죽어서까지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지요. 특히 은행에서 온 대출 상환 독촉장이 나연체된 공과금 고지서들을 발견할 때면 대체 이 할아버지는 나에게 뭘 남겨주신 거야 하는 원망 섞인 질문이 저절로 튀어나왔답니다. 저는 제 미래를 위해 아끼고 모으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평생을 당신 좋을 대로 사시다가 마지막까지 이런 짐을 남겨놓으셨다는 생각에 억울하기까지 했답니다. 밤늦도록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곤 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뻐근한 몸을 일으켜 다시 먼지와 씨름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뜨기가 싫었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설쳐가며 유품을 정리하는 제 모습은 마치 폐허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병사 같았지요. 다른 친척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답니다. 다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장례식만 대충 치르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거든요. 젊은 네가 좀 고생해라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는 연락조차 없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외롭고 서러워졌답니다. 이 모든 짐을 저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버거웠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물론 저를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까지 뒤섞여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었답니다. 제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다시 장례식장 뒤편 창고로 돌아와 공구함을 열었을 때 묵직한 나무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퀴퀴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보이는 것은 녹슨 공구들이었지요. 망치톱 드라이버 그리고 온갖 나사못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쇠붙이들은 습기를 먹어 시뻘겋게 녹슬어 있었답니다. 어떤 공구는 손잡이가 부러져 있었고 어떤 것은 날이 다 닳아 뭉툭해져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할아버지의 거칠었던 삶의 흔적 같았지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 낡아버린 노인의 손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녹슨 공구들을 하나하나 꺼내들었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손에 쥐는 순간 차갑고 눅눅한 기운이 전해져 왔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고 철로 팔아도 돈이 될지 의문스러웠답니다. 그 와중에 공구들 틈바구니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답니다. 낡고 해진 갈색 가죽 표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마치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처럼 말입니다. 저는 무심코 그 수첩을 집어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야 할 잡동사니 중 하나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수첩을 펼쳐보니 안에는 할아버지의 빽빽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글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거든요. 이런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낯설고 섬뜩하게 다가왔답니다. 가족 누구 하나 할아버지의 이런 면모를 아는 이가 없었지요. 다들 우리 아버지는 그냥 고집불통 농부였어 라고 말할 뿐이었답니다. 그때마다 저는 또다시 외로움과 분노에 휩싸였답니다. 이 모든 유품 정리며 뒤처리 심지어 할아버지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억울했지요. 다른 친척들은 그저 재산 상속에만 관심이 있었답니다. 땅은 누가 가져가니? 통장엔 돈이 얼마나 있대? 같은 질문만 할 뿐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답니다. 제가 밤낮으로 고생하며 발품 팔아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병원비를 정산하고 장례식장 측과 협의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저 자기들 몸만 챙기려 들었답니다.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홀로 마주하고 있었답니다. 이 작은 수첩이 또 어떤 짐을 안겨줄지였던 골칫거리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저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수첩을 쥐고 있었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은 것처럼 말입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제 눈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답니다. 페이지에 가득히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마치 암호처럼 보였답니다. 312에 7, 521에 9, 1, 15에 4. 이런 식의 숫자 조합이 반복되었고 그 옆에는 동그라미 세모네모 같은 간단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할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는 더 이상한 느낌을 주었지요. 저는 수학이나 암호 해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답니다. 이런 숫자와 기호들을 보는 순간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답니다. 대체 이 노인네는 죽는 순간까지도 나에게 이런 숙제를 남기고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이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답니다. 모든 페이지가 비슷한 숫자와 기호들로 가득했거든요. 간혹 몇몇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기도 했지만 그 문장들마저도 앞뒤가 맞지 않고 난해했답니다. 햇살이 따갑다. 그러나 길은 멀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마음. 그러나 그는 나를 기다린다. 같은 시기에 알 수 없는 내용이었지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기도 했고 아니면 당신만의 비밀 일기 같기도 했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셨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기록을 남기신 걸까? 아니면 혹시 비밀스러운 어떤 거래나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던 걸까? 제가 모르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면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답니다. 이 수첩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당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주변에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항상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들었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이런 비밀스러운 수첩을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매우 의심스럽게 느껴졌답니다. 마치 죽어서까지 저를 속이려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수첩을 쥔 제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차가운 종이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인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답니다. 저는 이 수첩이 저에게 어떤 불행한 진실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아 두려웠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에서조차 평안함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더욱 좌절감을 느꼈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죽어서도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답니다. 장례식장을 비워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친척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답니다. 고모는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저를 불러내던 이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다그쳤지요. 장례식장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언제까지 여기서 유품 정리할 거니? 빨리빨리 정리하고 집도 내놔야지. 고모의 말에서는 단 한마디의 위로도 염려도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오직 재산 처분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만 존재했지요. 저는 고모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에 질려버렸답니다. 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킬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냉정하게 모든 것을 재촉할 뿐이었지요. 고모제가 할아버지 유품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서류도 많고 버릴 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며칠째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시간은 주셔야죠. 저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항변했답니다. 하지만 고모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네가 알아서 잘했어야지.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돈 관리도 제대로 안 하셔서 이렇게 빚만 남기셨잖아. 네가 손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유세니? 고모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답니다. 빚만 남기셨잖아 라는 말은 제게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정말 나에게 집만 남겨주신 것이었다는 못된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주변에는 아직 다 치우지 못한 근조화환이 시들어가고 있어 고텅 빈 의자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장례식장의 싸늘한 공기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서글퍼졌답니다. 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왜 아무도 제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겨우 참아냈답니다. 여기서 울면 제가 더욱 약해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지요. 친척들의 냉대와 할아버지의 유산 정리에 대한 압박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답니다. 제 안에서는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답니다. 공구함을 다시 뒤지다 본인 옥슨 쇠붙이들이 긁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답니다. 깊숙한 바닥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종이 조각이 튀어나왔지요. 낡은 공구들 틈에 끼어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답니다. 저는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답니다. 앞서 발견했던 수첩과 같은 필체였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할아버지의 글씨였지요. 종이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답니다. 모서리는 닳아 해져 있었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희미한 얼룩까지 남아 있었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처럼 말입니다. 그 작은 손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내 모든 것을 가져가라.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섬뜩하고 불길한 느낌이 제 심장을 강하게 압박했지요. 내 모든 것을 가져가라 는 문장은
마치 저를 향한 비웃음처럼 들렸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는 탐욕스러운 사람인 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구절은 저에게 저주처럼 들렸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죽어서까지 저를 조롱하고 제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도록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이 메모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오직 낡은 공구함과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만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답니다. 이 메모는 마치 유령처럼 저를 쫓아다니며 속삭이는 듯 했답니다. 누군가 개입했나 하는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이런 메모를 남기셨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혹시 다른 친척들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하려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제 머릿속은 온갖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답니다. 이 작은 메모 한 장이 저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지요.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저는 단 한순간도 평온함을 느낄 수 없었답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고 모든 것이 저를 압박해오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이 메모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더욱 두려웠답니다. 밤늦게 제 방으로 돌아와 그 작은 손메모를 다시 읽어보았답니다. 장례식장 창고의 어두침침한 분위기 속에서 읽었을 때 보답을 켜진 방에서 다시 보니 글자들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답니다. 내 모든 것을 가져가라.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 읽어도 그 문장은 저를 향한 비난처럼 느껴졌답니다. 마치 제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것을 비꼬는 듯 했지요. 저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늘 못마땅하게 여기셨지요. 제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네가 뭘 한다고 설치느냐 며 늘 찬물을 끼얹으셨답니다. 할아버지의 그 모진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어릴 적 제가 용돈을 모아 선물해드린 낡은 시계를 보며 이딴 거 필요 없다 며 던져버리셨던 기억제가 어렵게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니까짓게 뭘 한다고 대학에 가느냐 며 비아냥거렸던 기억까지 그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답니다. 저는 평생 할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지만 돌아온 것은 늘 차가운 질책과 무관심뿐이었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런 식으로 저를 비난하다니요. 저는 이 메모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죽어서까지도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분의 독한 성격이 이 메모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저는 이 메모가 마치 할아버지의 원혼이 저에게 보내는 저주처럼 느껴졌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저는 메모를 쥐고 이리저리 뒤척였답니다. 할아버지의 냉정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래 할아버지는 평생 당신밖에 모르셨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저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 독한 메모를 통해 저는 할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결심을 굳혔지요. 제 안에는 억울함과 배신감을 넘어선 도끼가 차올랐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메모의 진실을 밝히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비난에 정면으로 맞서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곧장 고모 집으로 향했답니다. 제 손에는 할아버지의 수첩과 그 손메모가 들려 있었지요. 고모 집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은 덜덜 떨렸답니다. 분노와 불신이 뒤섞여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고모는 잠옷바람으로 문을 열었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너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하며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지요. 저는 고모의 그런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었답니다. 고모 이거 할아버지 수첩이랑 메모예요. 이거 대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모든 것을 가져가라.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대체 뭐냐고요.
할아버지가 저를 조롱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고모에게 메모를 들이밀었답니다. 제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제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지요. 고모는 제 손에 들린 메모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너 그걸 어디서 찾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 헛소리일 뿐이야. 고모는 제 손에서 메모를 뺏으려 했답니다. 헛소리요? 이 삐뚤빼뚤한 글씨가 헛소리로 보여요? 할아버지가 평생 저를 미워했던 건 알지만 죽어서까지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고모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답니다. 제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지만 저는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답니다. 고모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당황한 모습이었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답니다. 그냥 잊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할아버지 유품이나 잘 정리해. 고모는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려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고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고모 솔직히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유산 문제 때문에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시죠?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이 수첩에 있는 이상한 숫자들도 다 뭐예요? 이거 분명히 뭔가 있는 거죠? 저는 고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답니다. 고모는 제 추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제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요. 고모의 그런 모습은 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극도의 불신과 배신감이 휘몰아치고 있었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고모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고모에게 더욱 매몰차게 대했답니다. 저는 고모의 어설픈 해명을 무시하고 고모의 집 안으로 억지로 들어섰답니다. 고모는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지요. 이 안에 할아버지와 관련된 뭔가 있는 거 다 알아요. 어서 말해요. 저는 고모의 팔을 뿌리치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거실을 지나 고모의 서재로 향했지요. 고모는 제 뒤를 쫓아오며 나가, 당장 나가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저는 책상 위 서류 더미와 책장 한쪽 구석을 유심히 살폈답니다. 거기서 낯익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은행 로고가 박힌 봉투였답니다. 저는 재빨리 봉투를 집어들었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있었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보험 가입 증서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까지 할아버지의 마지막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들이었지요. 고모는 제 손에 들린 서류들을 보고는 순간 굳어버렸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답니다. 이걸 네가 보면 안 돼. 고모는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답니다. 저는 고모의 말을 무시하고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답니다. 할아버지의 은행 계좌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만이 남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망 보험금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것도 꽤 큰 금액이었지요.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1년 동안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셨답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었지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답니다. 기록에는 수없이 많은 항암 치료와 고통스러운 검사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는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이지요. 진료 기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답니다. 환자는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특히 손자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손자의 미래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 차가운 시선들이 사실은 당신의 병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답니다. 진실에 대한 갈망은 저를 짓눌렀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할아버지가 저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홀로 병마와 싸우고 계셨단 말인가? 저는 손에 들린 서류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그 서류들은 할아버지의 숨겨진 사랑과 희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요. 저는 더 이상 고모에게 따질 기운조차 없었답니다. 오직 할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답니다. 저는 손에 든 병원 진료 기록과 보험 증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의 수첩을 펼쳐 들었지요. 앞서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 그리고 불길하게 느껴졌던 손메모의 문구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네게 남길 것은 없지만 너의 길은 열어주마.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맣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은행 계좌번호와 보험 증서 번호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해야 할 행정 절차들의 순서였답니다. 3일에 치른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를 시작하고 12개월 안에 모든 유품을 정리하며 7년간의 세금 기록을 보관하라는 지시였답니다. 5.2일에 군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5가지 서류, 21일 이내에 신청 완료, 그리고 9개월 내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했지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저를 위한 계획이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저주처럼 여겼던 손메모의 문구 내 모든 것을 가져가라.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문구는 이제 제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답니다. 할아버지는 암투병으로 모든 재산을 치료비에 쏟아부었기에 저에게 물려줄 물질적인 재산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가져가라는 것은 당신의 병과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홀로 준비한 모든 절차를 의미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물질적인 재산은 없지만 제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도록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았으니 그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찾으라는 깊은 격려의 메시지였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떠난 후 제가 겪을 혼란과 어려움을 미리 헤아려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 두셨던 것이랍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서류 작업에 시달릴지였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지 심지어 재산 상속 문제로 친척들과 부딪힐 상황까지도 모두 예측하고 대비해 두신 것이었지요. 그동안 제가 할아버지에게 느꼈던 모든 원망과 분노 그리고 저를 향한 비난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사실은 저를 위한 깊은 사랑과 배려였음을 깨닫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저는 고모의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고개를 묻고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제 입에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는 비통한 외침이 터져나왔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퍼부었던 모든 원망과 미움이 마치 부메랑처럼 저에게 되돌아와 박히는 것 같았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손자였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그 모든 것이 사무치는 후회로 변했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지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은 추하고 볼품없었답니다. 고모는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눈에도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고모는 흐느끼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너 걱정뿐이셨단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손자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 네가 아직 젊으니까 내 인생에 당신의 병이 짐이 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셨는지 모른단다. 고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답니다. 할아버지가 홀로 병실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하니 숨이 막혔답니다. 제가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보냈던 차가운 시선과 모진 말들이 마치 망치로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제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후회로 물들었답니다. 제게 오싹하고 서늘한 공포는 할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를 향해 가졌던 그 못난 마음이었답니다. 그 마음이 만들어낸 오해와 비난이 이제 와서 저를 뼈저리게 아프게 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답니다. 제 모든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할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저는 다시 장례식장 뒤편 그 쾌쾌한 냄새가 나던 창고로 향했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지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답니다. 낡은 공구함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짜증이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답니다. 낡고 녹슨 공구들도 이제는 할아버지의 땀과 노력의 흔적처럼 보였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공구함을 열었답니다. 그 안에 고이 넣어두었던 수첩과 손메모를 다시 꺼내들었답니다. 삐뚤빼뚤한 할아버지의 글씨가 이제는 제게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답니다. 수첩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기호들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암호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준 삶의 지침이자 사랑의 언어였답니다. 내 모든 것을 가져가라.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문구를 다시 읽었을 때 제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물질적인 재산은 남기지 못하셨지만 그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남겨주셨답니다. 바로 저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정신이었지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답니다. 할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따뜻했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할아버지의 진심을 몰라줬는지 생각하니 다시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용서의 눈물이었지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준 이 모든 짐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홀로 감당하셨을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저를 위해 묵묵히 준비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제는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는 더 이상 할아버지가 고집불통의 무뚝뚝한 노인이 아니었답니다. 제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지혜로운 할아버지셨지요. 이 공구함과 수첩 그리고 메모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랍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지, 그 깊은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할아버지의 뜻대로 떳떳하고 바르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창고문 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후였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는 듯 했지요.